안녕하세요. 상미학 채널 구독자 여러분, 교전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이시면서 회원분이신 지금 채팅방에 계시는 비멜님이 올려주신 글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짤막 특강 주제는 여기 써있는 연애하면 절대로 안 되는 위험한 사람 판단법입니다. 뭐 뉴스 같은 데서 요즘 이렇게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걱정들 하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데이트 상대로 위험한 사람입니까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유튜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계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특히 요즘에 이제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악의적 나르시시스트, 이런 부분들을 갖고 그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짤막 특강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악의적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연애하기에는 위험한 대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의 퍼센트가 많지 않고, 설령 있다고 해도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상묘학에서는 어떤 심리 호신술, 그리고 실제로 호신술, 격투무술 이런 것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무기술, 3단봉 같은 무기술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신의 몸을 지키는 데 필요한 무기술, 무기를 사용하는 호신법 중에 90%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스프레이라든가, 안면에 뿌리는 후추 스프레이라든가, 또는 들고 다니는 3단봉이라든가 이런 무기를 항상 상시 소지하는 자체가 호신술의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심리 호신술적 판단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안전의식. 전체적인 퍼센트로 치자면 대한민국 여성분들 입장에서 오늘은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남성의 대다수 분들이 다 좋으신 분이고,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여자를 때린다거나 스토킹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아주 절대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다 안전한 분들이지만, 이렇게 대다수가 안전하다는 이유로 나한테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 아니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제일 위험해서, 저도 이제 20, 30대 젊은 여성분들, 여성 이제 제자분들, 회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여성 제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누군가 어떤 이성의 남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쿵 찌르르가 아니고요. 심쿵 찌르르가 아니고, 뭔가 너희들이 위험으로 노출될 일이 없는 안전한 사람인가, 이 사람과 안전한 연애가 가능한가라는 안전한 관계를 항상 따져라. 그걸 최우선으로 따져라. 자만추 심쿵 찌르르 남자답고 섹시하고 멋있고는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전한 연애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강인한 몸과 마음을 가진 여성일지라도 너보다 신체적으로 더 크고 힘이 센 어떤 남성이 너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거나 너를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하려고 하면, 그 어떤 건강한 여성도 그런 나쁜 남자를 만나서 안전하지 못한 연애를 한 번 시작한 것만으로 인생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다. 그렇게 위험한 부분이다. 그래서 성인 여성들은 이성인 남자하고의 관계를 시작할 때, 특히 연애 관계를 시작할 때 안전한 관계를 최우선으로 먼저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제가 그 여성 제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혼자서 자취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항상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관련해서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남자 형제나 또는 뭐 아버님이 안 계시다던가 이렇게 집안에 남자가 없는 부분, 나 외동딸이다, 뭐 어머니 한 분하고 같이 산다던가 또는 자취를 한다던가 이렇게 혼자 자취를 한다던가 또는 어떤 집안에 남자 형제, 남자 가족이 없는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는 술을 좋아한다, 술을 아주 즐겨 먹는다, 나는 술을 잘 먹는다, 이렇게 술 관련하게 자취 이야기, 남자 가족 이야기, 술 이야기를 가급적 삼가해서 그런 쪽 위주의 사생활적 프라이버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기본이다. 사회생활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할 때 내 남자가 나한테만 사랑을 보내고 나한테만 이렇게 관심을 보내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애정의 집중과 집착하고 통제하는 게 이게 거의 종이 한 장, 빤스 한 장 차이라서 이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나를 집착하고 나를 통제하려는, 그래서 결국 위험한 상태로 접근이 될 수 있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구분하기가 어렵냐면 거의 국민 루틴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성분들 중에 남자친구 사귀면서 심지어 결혼을 하신 분들, 우리 상미학 내에서도 상미학 활동하면서 이번에 결혼하신 여성분들도 한두 분 이상 계시는데, 남자친구하고 연애를 하거나 이제 예랑이라고 보통 하죠. 예비 신랑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림을 꾸릴 때 어떤 대한민국 남성들이 자주 쓰는 국민 루틴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엔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쯤 돼서 관계가 깊어지고 헤어짐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관계의 진전이 있고 나면 그 여자친구, 내 부인이 활동하는 어떤 학교, 직장, 모임에서의 다른 관계를 끊기를 요구합니다. 거기 안 다니면 안 되냐, 거기 그만두면 안 되냐, 그 사람들 좀 안 만나면 안 되냐, 내가 언제 다른 거 많이 요구하더냐, 난 네가 거기 다니는 게 싫다, 나는 네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다, 나하고 만나서 나하고 데이트하는 데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요구하는 게 거의 국민 루틴이에요. 국민 루틴이라서 이걸 거부하자니 이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잘했고 이 사람을 놓치는 게 두렵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심한 요구나 통제를 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겨우 요구한 게 이건데, 내가 꼭 기존의 어떤 그 사회 사람들, 사회 친구들을 그 인맥을 끊고 싶지 않단 이유로 이 남자친구하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싸워야 되나, 이런 식의 압박을 받아서 기존에 다니던 곳, 기존에 관계 맺던 사람들과의 만남, 연락, 활동 등을 접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거의 국민 루틴이에요. 대한민국 가부장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남자들이 내 여자친구나 내 부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내 권력을 확대하고 이 여자친구가 나하고의 헤어짐이나 나하고 관계에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이 방식이 거의 국민 루틴화 돼서 이걸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자분들 다 혼자 사셔야 돼요. 대한민국 웬만한 남자들이 이 루틴을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통제 성향이 강한 거라서 위험한 거긴 한데, 원래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권 어떤 스타일이 통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문화권에서 그 자체를 위험하다고 딱 낙인 찍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빤스 한 장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요 기준을 알고 계시면 그저 좀 이 사람이 조금 집착하고 좀 불안하고 이런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위험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여기 보면 사랑이 아닌 범죄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폭력은 이런 걸 겁니다. 더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두면 주로 이 신체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체적인 폭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뒤에 딱 폭력 다 이렇게 폭력이 붙어 있죠? 나머지도 다 폭력입니다. 그래서 요 요소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내 남자친구나 남편이 당연히 신체적인 폭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제 남편은 저를 항상 때려요,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막 뺨을 때려요, 그럼 제 남자친구는 위험한 사람입니까? 아니, 이걸 굳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자인 당신을 신체적으로 폭력을 하는 놈은 당연히 위험한 놈이고 미친놈이죠. 당장 헤어져야죠. 그러니까 이건 판단할 필요가 없는 너무 당연받다의 요소고 나머지 요소들을 보자 이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요 나머지 요소들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언어적, 정서적 폭력. 이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여기 언어적, 정서적 폭력 이런 거 얘기했길래 막 욕을 한다던가 인연전연을 한다던가 막 화를 낸다거나 막 욕을 한다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너무 적나라한 것들은 판단이 너무 쉬운데 대부분의 이 위험한 사람들은 다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런 특강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할 때 임상에서 제가 가장 주대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식. 잘 보면 테이블이 여자도 아니고 뭐 종업원한테 종업원 주문, 이것도 이게 내 여자가 아니죠. 종업원 뭐 음식이 뭐가 잘못됐다던가 어떤 그 무슨 서비스적 크레임을 걸 때 항의한다던가 이것도 전부 다 여자친구나 내 부인을 향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면 제3자를 향한 겁니다. 제3자. 이 제3자를 향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운전하다. 누가 끼어들었어. 그럼 막 욕을 하고 막 빵빵대고 막 너 죽여버려 막 개새끼. 이게 전부 다 내 여자친구나 부인을 향한 게 아니라 제3자를 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합니다. 우회적으로. 그래서 이걸 헷갈리게 되게 쉬워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은근히 겁박을 주는 겁니다. 주고 내가 너한테 화내고 야단치고 폭력을 한 건 아니지만 내 안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 라는 어필을 하는 사람이면 거의 50% 이상, 이따 말씀드려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라서 그것까지 합쳐서 일단 여기에 해당되면 일단 50점을 주셔야 됩니다. 이 100점이 완성되면 무조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무조건 그런 남자들 탓만 하기 애매한 게 언제부턴가부터 이상하게 상명학 내에서도 많이 드는데 그놈의 얼어 죽을 남자답다, 뭐 알파메일, 뭐 상남자, 뭐 이런 걸 은근히 막 좋아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고 나한테 거칠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누가 어깨 딱 부딪히면 병신 같은 새끼 뭘 봐 이 새끼, 오빠 하지마. 아니 그게 아니고 새끼 싸가지가 없잖아 이러면 뭔가 내 남자가 약간 멋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야 가만히 있어봐. 저기요, 아니 사람이 말이야 이게 왜 너가 그게 뭐야 이렇게 따져 묻는다던가 이러면 왠지 내 남자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는 분들이 요즘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도 빌미를 제공하니까 뭐 내 여자 앞에서 좀 화를 내고 좀 내가 거친 부분이 있는 걸 약간 좀 위험하게 생각해서 안 했는데 괜찮나 보네. 이런 걸 좋아하네. 멋있게 생각하네. 이렇게 돼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상명하계에서 주는 이 관계 철학, 사랑의 철학 중에 아주 멋있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버리면 그 누구라도 버릴 수 있는 나로 이어진다. 이런 상명하계 가르침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한텐 안 그래.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너한텐 내가 그렇지 않지. 쟤는 나쁜 놈이니까 저렇게 한 거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세모란 그릇에선 세모란 사람이 되고 동그란 그릇에선 동그란 사람처럼 되지 못합니다. 설탕은 어디에 넣어도 달고 소금은 어디에 넣어도 짜서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함부로 인간관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도 버릴 수 있는 걸로 이어진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든 남이든 누구든 그럴만하든 아니든 거친 언어, 거친 폭력, 거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결국 당신이란 여자한테도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걸로 이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거 있죠? 그런 게 또 이어집니다. 제가 지금은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예를 들었고 성폭력. 여러분들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제 허락 없이 저를 막 스킨십을 한다던가 강제로 성행위를 한다던가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도 내 남자친구가 성폭력을 할 수 있는, 나중에 제가 관계가 깊어지고 약점을 붙잡히고 좀 겁을 먹으면 우리 남자친구가 성폭력을 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원치 않을 때 내 몸을 만지는 사람이 아니면 내 남자친구는 성폭력의 성향이 없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3자를 경우로 대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성적인 뿐만이 아니라요. 아직 친하지 않은 사람, 낯선 사람한테도 쉽게 신체 터치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그것만 보면 이것도 역시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떤 무슨 공연 같은데 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쳐봐요. 난 내 번호표 좌석에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때 저기요, 저기 저희 자리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려는데 그 어떤 커플이라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쳐봐요. 그때 낯선 사람인데 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기요, 저기 저희 자리인데요.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고 낯선 사람인데 함부로 다른 사람 몸에 터치를 쉽게 하는 사람이면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성폭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언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들을 어떤 폭력 성향을 드러내냐, 그리고 터치적인 부분에서 신체 터치를 낯선 사람들을 함부로 하느냐, 낯선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터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위험한 성향의 사람들을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명하게 또 가르침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예전에 사부님이 아주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고 만나거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사람 어려운 줄 알고, 배움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을 만나거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거, 짤막 특강으로 들으셨던 부분들이 확 와닿으시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요. 다른 사람을 어려워할 줄 모릅니다. 꼭 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기본적인 인성이 좋고 이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게 누구든 다른 사람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럴만 하든 안 하든 테이블을 쾅쾅 친다던가 종업원 아이 저기요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따진다거나 문을 쾅쾅 짜증나고 이게 문을 왜 있다고 그랬어 막 이렇게 한다던가 운전할 때 막 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 신체 터치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 좋아하고 나한테만 특별한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 잘못된 기존의 상식 때문에 위험한 사람을 분별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데이트할 때 위험한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판별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